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사자입니다. 오늘은 뜨개 스크런치 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 퍼피라는 실과 대바늘 4.0mm를 활용해서 샘플 작업을 했고요. 다 뜬 다음에 가운데에 넣어줄 고무줄과 돗바늘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고 싶은 길이의 3배만큼 실을 남겨둔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남겨둔 실을 엄지손가락에 걸어 주시고 많이 남아있는 연결된 실은 검지손가락에 걸어준 상태에서 두 가닥의 실을 네 번째와 5번째 손가락으로 꽉 잡아줍니다. 두 개의 대바늘 중에서 한쪽 대바늘만 이용해서 엄지와 검지 사이 실 아래쪽에 바늘을 넣고 실을 살짝 잡아당겨서 실이 V자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엄지 쪽에 걸쳐있는 앞쪽에 있는 실에다가 바늘을 넣고 검지에 걸려있는 실에도 바늘을 넣어서 엄지에 걸려있던 실을 놓아준 상태에서 꽉 잡아 당겨주시면 첫 코에는 2개의 코가 걸리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많이 남아있는 실은 검지에 3배만큼 남겨둔 실은 엄지에 건 상태에서 V자로 실을 만들고 엄지에서 한번, 검지에서 한번 실을 놔서 잡아 당겨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에 한번, 검지에 한번 실을 감아서 엄지에 걸린 실 놓고 잡아 당겨주기. 이렇게 3배만큼 남겨둔 실은 꼭 엄지손가락 쪽에 있어야 되고 계속 연결된 실은 검지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의 실을 4번째와 5번째 손가락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V 모양을 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V 모양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엄지에서 검지에서 걸어주고 엄지에 걸린 실을 놔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뜨개 스크런치가 60cm 정도는 돼야 모양이 조금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소프트 퍼피 실을 90코 정도를 잡아줬거든요. 이웃님들도 60cm가 될 때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검지, 검지, 실 놓고 당기기. 검지, 검지, 실 놓고 당기기. 아래에서 실을 꽉 잡아야 돼서 새끼손가락이 살짝 아프기도 하니까 너무 힘 주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V 만들고 검지, 검지, 실 놓고 당기기. 검지, 검지, 실 놓고 당기기. 검지, 검지, 실 놓고 당기기. 이렇게 60cm가 될 때까지 저는 90코를 잡았습니다. 이웃님들도 필요한 코수만큼 코를 잡아주세요. 이번에는 컨티넨탈 겉뜨기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웃님들처럼 연습하는 단계라서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요. 이제 익숙해지면 뭐든지 속도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동작을 하나하나 조금 세분화 시켜서 동작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이웃님들께서도 제가 뜨는 방법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렇게 뜰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웃님들에게 맞는 동작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겉뜨기부터 떠볼 건데요. 코바늘 할 때 실을 잡는 방법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선 새끼손가락에 실을 한번 걸어주고 검지에다가 실을 걸쳐준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은 지금 떠야 되는 코 밑에다가 받쳐주고 엄지손가락은 두 코 정도 뒤쪽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도 세 번째 손가락 옆에서 보조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때 바늘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실이 너무 간격이 길면은 저는 뜨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최대한 실을 짧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바늘의 코가 너무 뒤쪽에 있는 것도 뜰 때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앞쪽으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끌고 와서 떠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첫 코는 다른 코보다 조금 느슨한 편이라서 뜨기가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떠야 되는데 바늘을 넣고 저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코가 앞에 걸린 코가 있고 이제 뒤쪽 바늘에도 있잖아요. 저는 뒤쪽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코를 꽉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코를 겉뜨기를 뜨려고 하는 편이에요. 우선 제가 동작을 세분화시킨 거를 가르쳐 드리면 우선 저는 이렇게 바늘에 실이 걸려 있으면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실 뒤쪽으로 오른쪽 바늘을 넣고 이때 넣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늘과 바늘의 모양이 더하기가 되도록 보이실까요? 더하기가 되도록 넣은 상태에서 실을 감고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더하기 모양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요. 겉뜨기 할 때는 조금 쉽게 뜰 수 있긴 한데 더하기 모양으로 넣고 뒤쪽에서 세 번째 손가락이 뒤쪽 실을 꽉 잡은 상태에서 실을 감고 이게 실을 감을 때 이 코가 조금 넓어지도록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밀듯이 실을 감아서 넓어진 구멍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기. 이렇게 동작을 세분화해서 더하기, 실 감기, 앞으로 나와서 더하기로 밀기. 저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좀 세분화시키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한 번 뜨고서는 빨라질 수는 없을 거니까 동작을 익혀서 익숙해질 때까지 떠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동작을 세분화시켜 놨더니 조금 쉽게 떠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늘을 더하기 모양으로, 더하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왼쪽 바늘과 오른쪽 바늘의 각도가 딱 더하기 모양이 되도록 90도가 되도록 넣어준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은 뒤에 있는 뒤쪽의 실을 꽉 잡아주고 오른쪽 바늘에다 실을 감으면서 앞으로 빼와서 오른쪽으로 밀면서 빼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 넣고 실 감고 구멍을 넓히면서 앞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밀어주기. 바늘 넣고 실 감고 앞쪽으로 빠져나와서 밀어주기. 근데 저는 왜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실을 이렇게 감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유연하지 않은 편이라 그런지 손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그냥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감고 이렇게 뺄 때도 손가락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정해진 어떤 손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똑같지 않으면 잘 뜨는 분들하고 손 모양이 같지 않으면 그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조금 고정관념을 낀 상태에서 나한테 맞는 익숙한 동작을 찾는다 생각을 했더니 조금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님들도 제 방법을 보시고 이제 맞는 방법은 취하시고 아닌 방법은 이렇게 손가락을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이게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바늘 끝을 막은 상태에서 실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바늘을 왼쪽 바늘 뒤쪽으로 넣어서, 근데 넣을 때 더하기 방향으로 넣고 실을 꽉 잡아준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앞으로 나와서 옆으로 밀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을 넣고 실 감기, 앞으로 나와서 더하기로 밀기, 바늘 넣기, 실 감기, 옆으로 밀기, 더하기, 실 감기, 더하기, 더하기, 실 감기, 더하기. 저는 계속 속으로 계속 더하기, 실 감기, 더하기, 더하기, 실 감기, 더하기,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조금 세분화 시켜서 연습을 했더니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더하기, 실 감기, 더하기, 더하기, 실 감기, 더하기, 더하기, 실 감을 때 세 번째 손가락은 뒤쪽 실을 꽉 잡아주고 바늘로 실을 감을 때 최대한 구멍을 넓혀서 빼오면서 더하기로 밀어주기, 더하기, 실 감기, 더하기, 더하기, 실 감기, 더하기. 이렇게 겉뜨기는 더하기 더하기만 기억을 하시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컨티넨탈로 안뜨기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와 마찬가지로 바늘에서 실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실은 조금 안쪽, 코는 앞쪽으로 좀 당겨주신 상태에서 겉뜨기와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에 실을 걸고 검지에 실을 걸쳐준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은 바늘 첫 코 밑에 쪽에 받쳐주고 검지와 네 번째 손가락들은 자연스럽게 보조를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뜨기든 겉뜨기든 첫 코 뜨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렇게 조금 실을 내려서 바늘을 넣고 이제 실을 감아서 빼주면 되는데요. 안뜨기 하실 때는 실이 앞쪽에 있어야 돼요. 바늘 두 개의 바늘 앞쪽에서 실이 있어야 되고, 안뜨기도 이제 안뜨기도 겉뜨기처럼 동작을 세분화 시켜 봤는데요. 먼저 이제 오른쪽 바늘을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 있잖아요. 코 앞쪽으로 이번엔 넣어야 돼요. 근데 넣을 때 이번엔 곱하기 방향으로 넣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더하기는 이렇게 바늘이 직각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120도 정도 이렇게 곱하기 모양, 바늘이 곱하기 모양으로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넣어준 상태에서 실을 감고 곱하기 다음에 빼기, 왼쪽 바늘과 오른쪽 바늘이 이렇게 나란히 수평이 되도록 놓은 상태에서 실을 감으면서 더하기로 밀어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고, 실을 감은 상태에서 두 개의 바늘이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빼기 모양이 되도록 만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밀면서 감은 실을 오른쪽으로 더하기 방향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곱하기 쪽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주고 빼기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실을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이 왼쪽 바늘의 뒤쪽으로 가도록 빼주고 더하기, 이제 이번에는 바늘이 90도가 되도록 더하기를 만들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실 감기, 빼기, 더하기로 밀어주기. 곱하기, 실 감기, 빼기, 더하기로 밀어주기. 이게 동작을 좀 세분화시켜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연습하는 중이에요. 곱하기로 넣고 실을 감아서 빼기로 만든 상태에서 이때 실이 빠지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좀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바늘을 왼쪽 바늘의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 더하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실을 마무리해주기. 곱하기, 실 감기, 빼기 모양, 바늘 뒤로 가서 더하기로 실 빼오기.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굳이 완전한 더하기를 만들지 않아도 실을 빼와도 괜찮은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하기를 안 만들면 여기서 실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익숙해질 때까지는 곱하기, 실 감기, 빼기, 바늘 뒤로 보내서 더하기로 실 빼놓기. 이거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 보시면 생각보다 동작을 계속 머리로 생각할 때 곱하기, 실 감기, 빼기, 바늘 뒤로 보내서 더하기 방향으로 실 빼내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이렇게 속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동작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연습하실 때는 귀찮더라도 실은 꼭 바늘 두 개의 바늘보다 더 앞쪽에 있어야 되고 곱하기로 넣은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빼기로 만들어서 뒤로 밀면서 더하기로 실 빼내오기. 이게 좀 귀찮아도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냥 대충 연습하는 것보다는 동작을 세분화시켜서 하는 편이 더 익숙해지는 데 빠른 것 같아요. 곱하기, 실 감아서 빼기, 뒤쪽으로 밀면서 더하기로 실 빼오기. 너무 바늘에서 실이 이렇게 뒤에가 있으면 이렇게 넣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실은 바늘 뾰족한 부분에 가까이 둔 상태에서 곱하기, 빼기, 더하기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빼기, 뒤로 밀면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뒤로 밀면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뒤로 밀면서 더하기. 이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컨티넨탈로 뜨면은 일반 뜨기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떠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바늘 호스를 권장 바늘보다는 한 단계 아래 단계로 떠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몇 단을 더 뜬 다음에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60cm, 세로는 10cm가 되면은 이제 뜨는 걸 멈추시고 코막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코막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를 하면서 덮어씌우기 코막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코는 겉뜨기를 떠주시고 두 번째 코도 똑같이 겉뜨기를 떠준 상태에서 첫 번째로 뜬 코를
두 번째 코 뜬 걸로 이렇게 덮어 씌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바늘에는 코가 늘 하나만 남아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겉뜨기로 뜨고, 코 두 개가 오른쪽에 걸리면 엄지에 더 가까운 먼저 뜬 코를 이렇게 덮어 씌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하고 먼저 뜬 코를, 나중에 뜬 코를 덮어 씌우기 해주는 방법으로 코 마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하고 먼저 뜬 코를 나중에 뜬 코 앞쪽으로 덮어 씌우기. 겉뜨기 하고 먼저 뜬 코를 나중에 뜬 코 앞쪽으로 덮어 씌우고, 이렇게 이제 매듭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덮어 씌우기 코마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코마금을 해주시면 코를 좀 잡아 당겨서 여유있게 빼놓은 상태에서 가로 길이의 최소 3배만큼 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실을 잘라줍니다. 이제 아까 마지막 코 남은 쪽으로 실을 통과시켜서 이제 잡아 당겨 주시면 편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떠진 편물을 메리아스 뜨기라고 하고요. 이제 저는 이 메리아스 뜨기 한 편물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면과 겉면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3배만큼 남겨놓은 실에 돗바늘을 끼워서 이제 한 코 한 코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른 색 실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좀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코 한 코 한 코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V자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코 하나를 가로로 돗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통과시켜주고, 이제 원래는 이 연결된 실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좀 잘 안 보일까봐 다른 색 실로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보셔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아래쪽을 보셔도 가로로 이렇게 하트 모양 한 코가 보이실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거꾸로 된 거거든요, 코가. 그래서 조금 이쪽 아래쪽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V가 된 거를 또 가로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당겨 줍니다. 이제 교차로 위쪽 한 번, 아래쪽 한 번을 계속 떠주시면 되는데, 꼬매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위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한 코에 넣어주시고, 아래쪽도 하트 모양이 되도록 코를 잡아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이번에도 위쪽, 처음에 조금 실이 길어서 저처럼 계속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실이 꼬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서 이렇게 하트 모양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여기도 또 다른 하트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살살살살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다른 색실로 떴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고 안쪽에는 약간 시접이 생겨서 두툼하게 생기긴 하는데 겉면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뒤집어서 뭐 홈질이나 시침질, 아니 감침질로 뜨셔도 되는데 스크런치 같은 경우 60cm를 이렇게 떠야 되기 때문에 편물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떠서 뒤집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겉에서 봤을 때 연결한 부분도 깨끗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겉면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V 모양, 하트 모양 하나, 아래쪽에서 또 하트 모양 하나, 이렇게 다 잡아당겨서 연결해 주시는 편이 조금 더 편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단정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쪽 한번, 아래쪽 한번. 보이시죠?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한 코, 아래쪽도 한 코. 이제 연결하고 나면은 한 코 한 코 조금 어긋나도 크게 별 차이는 없으니까 잘 안 보이는 실로 하셨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쯤 한 코겠다 하고 떠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위에서 한 코, 아래쪽에서도 한 코씩 번갈아 가면서 끝에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원래 길이대로 떠놓은 편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코까지 다 연결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실을 자르지 마시고 마지막에 고무줄을 넣은 다음에 창구멍도 막아주셔야 되니까 이 실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고무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이소에서 실을 넣는 클립 바늘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굳이 이런 거 없어도 옷핀 같은 거에다가 이제 고무줄을 넣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들어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접은 상태에서 고무줄을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고무줄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고 보통 스크런치를 이렇게 2번 정도 돌려서 사용할 때가 많으니까 자기 손목에 맞는 정도 두께로 이제 고무줄을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얘를 조금 잡아당겨서 이제 이거 클립 바늘도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고무줄을 묶기 전에 얘들 편물이 이렇게 돌아가서 연결되면 꼬여 있어요. 저 한번 그래서 풀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물이 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손목에 감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정도로 사이즈를 가늠해 보시고 이제 묶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느슨한 걸 좋아하시면 느슨하게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뜻이 풀리지 않도록 2번 정도 매듭을 지어준 상태에서 꽉 묶어주고 이제 길게 연결된 쪽은 잘라준 상태에서 얘들은 남은 애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남겨둔 실로 방향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접 부분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이제 새로 연결할 때는 조금 더 쉬운데요. 한 코 정도 안쪽에 얘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먼저 반대쪽부터 연결을 해 볼게요. 이 시접 부분 아래쪽에 바늘이 있으니까 한 코 안쪽으로 가면 코하고 코 사이 이렇게 걸려있는 실들이 보이거든요. 이 실을 이제 2개 정도씩 저쪽 한번 이쪽도 한번 한 코씩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2코씩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쪽도 어디가 연결한지 모르게 깔끔하게 연결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끝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티가 안 나고 예쁘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이제 겨울에 모자 같은 거 많이 뜨실 텐데 세로로 연결할 때는 지금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편물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겉면에서 보면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편물을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을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더니 조금 실이 길어서 번거롭긴 한데 이제 모자라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서 조금 늘 여유 있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런치 방향을 돌려가면서 편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저는 옆에 코에다가 한번 넣어서 매듭을 짚고 옆에 코로 한번 더 빼내서 매듭을 좀 안쪽으로 숨겨준 다음에 안쪽으로 실을 조금 숨겨서 멀리서 빼낸 다음 실을 바짝 잘라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완성입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